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용준입니다. 지금 시크릿코드 24주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전에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일단 최근에 장이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이라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롱숏 펀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롱숏 펀드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빠지면 매수를 하고요. 빠지면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상승을 하면 이제 거의 공매도를 쳐서 박스권의 매매를 벌어들이는 쪽의 매매 패턴들을 좀 보이는 쪽인데 지금 상승을 해서 공매도를 지금 못 치다 보니까 이제 롱숏 펀드에서 수익이 안 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22조 정도가 공매도가 넘어왔는데 올해 이제 농숏 펀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33조까지 농숏 펀드가 이제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공매도 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해도 매도를 못 하다 보니까 농숏 펀드에서 수익이 안 난다. 오히려 일반 펀드보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대규모 이제 환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이 좀 엉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종목들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내용 갖고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다소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이 흔들린다고 일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차트를 보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거는 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들 쪽에서 성장성이 없는 쪽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요. 초과 수익이라는 것은 분명한 게 산업의 분석이 전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초과 수익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형주 단기 매매하면서 지나치게 대형주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대형주 단타 치는 게 이게 거꾸로 보면 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기업 조금 힘들어도 버티시고 가시는 게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업 분석을 못하고는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이 있는 쪽 산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낸다. 물론 어떤 특정한 시점을 잘라놓고 본다면 저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이 대형주 단기 매매를 갖고는 절대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장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장이 많이 흔들린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향후 상당히 좀 어려운 현재 장세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이제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24주차에 이제 준비를 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풍력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제 어떤 산업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풍력은 테마가 아니에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풍력 테마, 태양광 테마 그러시는데
얘는 이미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순한 분위기에 따라서 테마 형성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풍력을 갖다가 풍력 테마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풍력, 우리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좋아서 풍력 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풍력을 바로 사도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의 한 파트에서 지난주까지 태양광을 끝냈고요. 요번 주부터 이제 풍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풍력에 대한 부분을 뭐를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그럼 앞으로 풍력이라는 쪽이 성장할 거냐. 그리고 성장하더라도 요만한 거를 갖고 요 안에서 쪼개먹는 거는 성장이 아니죠. 기본적인 시장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더 이상 못 커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여기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시장을 누가 더 많이 쪼개서 가져갈 거냐의 싸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장이라는 전제는 뭐냐면 이 시장을 쪼개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시장 자체가 커지고요. 그러면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만큼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근데 성장성이 없는 종목은 주가가 못 간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0만 원 하단에 140만 원 중반대의 박스권입니다. 여기를 들락달락 하는 거고 실적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지 얘는 이미 산업의 섹터 안에서 본다면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 화랑기에서 거의 화랑기에 근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주가는 화랑기에 못 간다. 화랑기의 실적이 조금만 꺾이면 주가는 폭락을 한다.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진짜 이유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화랑기 상단에 걸려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뭔가의 성장 엔진이 부여가 안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기 박스권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산업을 분석할 때 이 산업이 커갈 거냐, 성장할 수 있냐 이런 쪽을 보시는 거고요. 제가 풍력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향후 풍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주, 2주를 가지고서 이거를 갖다 승패를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저희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두 주 그리고 짧게 몇 프로 정도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술적 분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간 이 풍력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부터 풍력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력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제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력 산업의 일단 흐름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안 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 쪽도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풍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풍력이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풍력은 지금 많이 진행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진행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풍력이 개화도 안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안 와닿아서 그러는 거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2주차에서는 전체적인 풍력 산업에 대한 업황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린 에너지가 앞으로는 달러에 대한 그린 지폐 그래서 결국은 그린 에너지가 미국의 달러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풍력은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성숙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슨 풍력시장이 성숙 단계냐, 아직 개화도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는 이미 성숙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이라는 사이클은 제일 처음에 생성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란기라는 4단계의 산업 사이클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 구간에서만 매수하시는 겁니다. 성장 단계와 성숙 단계에서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하란기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주가에 대한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산업 사이클을 어느 사이클이냐를 좀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풍력시장은 이제 성숙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태양광 시장에 비해서 풍력시장은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3배 정도의 그 규모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누적 발전량 기준으로는 누적 발전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총 투자해서 쌓여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총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00기가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100메가와트 기준으로 보면은 한 2천억 정도의 장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메가와트 이거를 갖다 1기가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그 1기가와트 정도를 풍력의 장비로 들어가면 2조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30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총 전 세계는 여기에다 얼마 정도를 투자했냐면 600조 정도를 풍력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많이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시장은 태양광 시장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누적 발전량은 300기가와트 정도를 지금 현재 누적 발전량으로 가고 있고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최소한 80기가와트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투자 규모가 보통 이제 40기가에서 50기가와트 정도, 이 정도로 투자한다고 보시는데, 이 규모에서는 투자 규모도 지금 이미 누적 기준으로 3배 이상 되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투자 규모도 지금 풍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상당히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풍력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서 13년도 한 해 동안은 다소 시장이 좀 침체기였어요. 그랬고, 얘네들이 그 전에 언제냐면, 2010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보면 유럽 중심입니다. 유럽이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유럽이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뭐 그리스 사태니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규모들을 많이 축소를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유럽 중심으로 투자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다소 회복기가 나타났다 다시 2013년도 상반기에 침체기가 나타났다가 2013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기로 지금 진입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업황의 사이클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풍력에 발전된 부분에 투자 규모는 상당히 적었어요. 전년도에 그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투자가 됐냐면 39기가와트 정도가 투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9기가와트.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태양광 투자 규모나 풍력 투자 규모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15년도부터 풍력 시장이 다시금 본궤도로 들어오면서 50기가 이상의 어떤 투자 규모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풍력 산업은 어느 정도의 지금 규모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지금 규모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풍력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어떤 규모를 좀 형성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규모가 좀 형성됐으면 항상 모든 산업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일 처음에 성장을 하다가 한번 조정기가 나타나요. 이 조정기가 나타나는 게 좀 된다고 하면은 업체들이 너도 나도 참여를 하는 거죠. 너도 나도 참여해서 이 산업에 같이 끼어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경쟁이 생기고요. 경쟁이 생기다 보면 살아남는 업체가 있고 못 살아남는 업체가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태양광도 단계를 쪼개서 드렸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에는 그 메이저 업체만 살아남는 거고 2단계는 지금 현재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는 업체와 죽는 업체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고
3단계 가면은 살아남은 업체들의 그 파티가 시작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초호황 국면이 시작된다. 그게 아무리 늦어도 2015년도에서 2017년도부터 태양광 업체들의 파티는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지금 풍력시장은 한 차례 성장을 하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풍력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로 투자를 주도했던 쪽이 어느 쪽이냐면 유럽 쪽이라고 한다면 유럽 이외의 국가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육상 중심의 풍력 발전이었다면 뭔가 새로운 좀 변화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이 어느 쪽에 형성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풍력 시장의 대안은 해상 풍력이 된다.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이 되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풍력을 갖다가 지금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으로 하는데 육상 풍력의 규모는 470메가와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발전소를 만들고 해상은 2.5기가와트를 하겠다라고 해상 쪽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해상 쪽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장이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어민들이 그 어군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해상 발전소,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무제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 아무데나 가서 그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가면서 그 발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장은 분명히 하지만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제한적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육상 풍력보다 많이 비쌉니다. 왜 많이 비싸냐면 똑같이 만들고요. 똑같이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바다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다 어떻게 고정할 거냐. 이 고정비가 들고 이게 수심이 낮을 때는 좀 비용이 적게 들고요. 수심이 깊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명한 건 새롭게 풍력 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지금 해상 풍력이 되고요. 최소한 연평균 6% 이상의 초과적인 수익들을 지금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맞고요. 그리고 이 성장은 2020년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무제한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과도한 비용, 그리고 자연 조건의 제약,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풍력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상 풍력의 새로운 대안인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보다 깊은 쪽에서 해상 풍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많은 연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히 지금 한계들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풍력 시장은 뭐 결국은 풍력 터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쐐기등이 있죠. 쐐기등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윈타워라고 그러고요. 요거 돌아가는 거고, 여기다 이제 발전기하고 이런 게 돌아가는 장치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결국 요거와 요거, 윈타워하고 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풍력 터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계 빅10 정도만이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시장 진입이 자꾸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계 시기업체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후발업체들은 지금 이제 진입 장벽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인이, 지멘스니 뭐 이런 업체들,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풍력 터빈 시장의 거의 대표 10개 업체들이고요. 얘네들이 지금 전체 시장의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쪼개가면서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뭐 두산중공업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풍력 터빈을
3메가와트짜리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풍력 터빈은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게 이제 5메가와트입니다. 5메가와트짜리를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급이 좀 낮아요. 급이 좀 낮는데 보통 풍력 터빈은 2.5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5메가와트 쪽이 조금 더 그 단가도 나가고 경제성이 좀 나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쪽이 전체적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이 이 업체들의 지금 공간을 뚫고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노력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강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결국은 단순한 풍력 발전에 대한 부품 납입 쪽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고요. 삼성전자 부품 업체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풍력 터빈을 만드는 이 10개의 업체가 있는 거고요. 이 10개의 업체에 부품을 납입하는 업체들이 형성된 거죠. 근데 부품 납입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의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거의 좀 장악을 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을.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이쪽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풍력 시장에 그 진입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풍력 산업의 흐름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 세계는 지금 이제 풍력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서 그 지속적인 그 확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뭐를 찾고 있냐면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풍력 터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풍력 터빈에 대한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는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야지 풍력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역시도 본격적인 좀 참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세계 풍력 시장은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풍력 시장 역시도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이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많이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린 에너지라는 거,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 이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거든요. 돈벌이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으로 에너지 전쟁에서 그린 에너지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세계의 어떤 경제 판도를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석탄 시대에, 석유 시대에, 그린 에너지 시대에 과연 주도권을 누가 가졌냐는 거죠. 그래서 석탄 시대에 100년, 석유 시대에 뭐 몇 년, 그리고 앞으로 그린 에너지의 이 기간. 여기에 누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 판도는 다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이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절대 투자 규모에서 태양광 쪽에서도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풍력 시장도 절대 규모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도 좀 후발 국가예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유럽 쪽이 가장 먼저 했고요. 미국 쪽도 약간 후발 쪽인데 미국 쪽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풍력 비중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20%를 풍력으로 뽑아내겠다라는 목표까지 세우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세계 풍력 시장에서 2015년도까지 전체적인 풍력에 대한 발주는 150기가와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50기가와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5년도까지 그러면 지금 14년, 15년 뭐 2년 동안 보면 한 75기가와트 엄청난 양이죠. 근데 여기에 절대적인 규모가 태양광의 그 연간 투자 규모가 이제 40기가. 태양광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40기가면 독일이 여지껏 누적으로 쌓아놓은 그 정도 양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양인데 지금 중국이 이거 5년 안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태양광의 연간 투자 규모는 40기가에서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태양광 업체들의 파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한 60기가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015년도까지 150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는데 풍력은 이미 경제성이 검증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풍력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가장 비싼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자력 뒷부분에 설명드릴 겁니다. 원자력이 킬로와트당 보통 한 지금 60원 정도 나옵니다. 1킬로와트당.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부대 비용을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까지 반영을 한다면 한 80원 이상 거의 나올 거예요. 킬로와트당. 근데 얘네들은 위험에 대한 노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풍력이라는 게 킬로와트당 지금 8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부대 비용 10원 정도를 반영하면 9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하고 풍력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도 원자력에 비해서 풍력이 적게 들고요. 근데 석탄이나 그러니까 수력으로 이용을 하면 킬로와트당 한 140원 정도 나올 거고요. 석유를 사용하면 킬로와트당 한 200원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면 얘네들보다 얘가 훨씬 경제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얘기입니다. 풍력 쪽에서는. 단 초기 투자 비용은 부담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보통 5기가와트 기준으로 100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100메가와트, 아니 5메가와트죠. 100메가와트 정도면 한 2,200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메가와트 정도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한 2,2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기가와트 정도 들어가려면 2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부담스럽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150기가와트에 대한 전체 비중에서 70%는 중국, 미국, 독일, 인도, 캐나다 이쪽에서 거의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독일, 인도, 캐나다 이쪽은 풍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풍력 시장에서 지금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중국은 시장 규모를 굉장히 키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규모를 키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부품 국산화가 좀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요거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고 할게요. 풍력 터빈이라는 거. 예,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 터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풍력 터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날개하고 그리고 이게 돌리는 이 발전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날개라는 걸 갖다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중국 업체는 이쪽에 업체만 6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높은 쪽은 못 건들고요. 단순하게 어떤 단순한 어떤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는 쪽에 이쪽의 전체적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우리한테 분명히 풍력 시장에서 기회를 좀 제공할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이 지금 국산화가 지금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개 부분에 대한 단순 조립에 많이 의존하면서 이쪽에 업체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 되는 쪽은 많이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자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풍력 전체적인 매출이 1,000이다.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10에서 시작해서 지금 점유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핵심 부품들은 못 만드니까 가공 조립을 통해서 매출 규모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돈 되는 거는 딴 나라에서 다 빼가는 거죠. 근데 지금 풍력 시장도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국의 점유율을 높이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는 굉장히 더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경기 성장의 어떤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퍼붓고 있는 중이에요. 태양광도 퍼붓고 있는 중이고요. 풍력도 퍼붓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기술의 격차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분명한 거는 이제 기회가 좀 제공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풍력 시장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풍력 시장에 지금 한 단계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서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변화들을 감지를 해야 된다. 근데 변화가 감지되려면 첫 번째로 수요 기반이 탄탄하게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유럽 중심이다. 자, 근데 유럽 중심에서 이제는 향후 집중적인 투자가 어느 쪽에서 진행되냐면 중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풍력 시장의 부품업체들의 납품 규모는 중국이나 북미 쪽의 납품 규모가 커지는 쪽, 그리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쪽의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항상 지금 중국은 유럽이랑 무역 마찰이 일어나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특히. 그래서 중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반대쪽으로 유럽에다가 소송을 걸고 북미에다 소송을 걸고 이런 구조들이 지금 가는 거죠.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옆에서 이제 그 기회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키워드가 중국과 북미 중심의 어떤 풍력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작용돼서 해상풍력 쪽에 중국, 북미라는 키워드가 형성이 된다면 결국은 앞으로 풍력 시장에 대한 변화는 새롭게 그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력 시장의 그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도 그리고 글로벌 풍력 시장의 어떤 환경의 변화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냐? 좀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풍력 산업이 제대로 형성됐냐 안 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아직은 풍력 시장이 제대로 형성도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이 다 늦었어요. 풍력 쪽도 늦었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늦었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은 결국은 OCI 하나밖에 없거든요. 폴리실리콘. 그리고 전기차 쪽도 상당히 납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에서는 강점이 있어요. 2차 전지에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린카라는 개념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 지금 테슬라의 모양과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를 갖다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안 되고 저희는 늘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우리는 지금 상당히 늦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기술은 중국보다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빨리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그러니까 노열티를 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는 연료전지 쪽에 수소차로 간다고 하잖아요. 수소차는 기본적인 재료가 백금입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한 대가 막 2억 해갖고 단가를 떨어뜨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료전지의 장점이 그 친환경의 단가를 낮추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가 좀 상당히 지연되는데 약간 논외입니다. 지금 풍력시장도 이렇게까지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글로벌 환경 쪽에서 풍력 시장의 누적은 거의 300기가와트 정도가 누적으로 투입됐다고 얘기했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0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육상 기준으로 471메가와트, 그러니까 1기가도 안 되는 0.5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2천억 정도 1기가와트가 2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0.5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풍력에 1조 정도도 투자가 안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투자 규모가 지금 적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나마 이것도 전부 육상으로 진행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된 게 뭐냐면 향후 10조 이상의 그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겠다라는 한국전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해상 쪽에 2.5기가와트 이거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풍력 발전기 기준으로만 가면 얼마냐면 1기가와트가 2조라고 했으니까요. 2.5기가니까 한 5조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해상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많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2.5기가와트 이거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품업체 내지는 업체들은 상당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한 기술은 많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2.5기가와트 기반 구축을 하면서 상당한 어떤 기술적 기반을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단 김영의 14메가와트 그리고 영광의 40메가와트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지금 빠른 속도로 풍력에 대한 기술을 좀 앞서 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업체들 아니면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 현재 국내 업체들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3메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 시스템을 지금 개발했어요. 근데 보통 그 풍력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메가와트 그리고 5메가와트 이게 가장 보편적인 풍력 발전기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3메가와트 쪽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요 틈에 있는 거죠. 요 틈에.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300메가와트 시장을 형성하면 요게 10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요게 이제 딱딱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풍력 발전은 어떤 단지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잘 껴 맞춰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딱 숫자를 맞춰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하는데 하여튼 3메가와트 쪽에서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큰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관건이 뭐냐면 풍력 발전 쪽에서는 빅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성장 엔진이 되면서 전체적인 풍력 시장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력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부품업체는 지금 이쪽으로 먼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발전 부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뒷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풍력 발전 부품은 대부분 단조 쪽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단조가 뭐 종합단조니 뭐 금속 단조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정된 틀을 계속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업체가 있냐면 종합 단조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로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선박 쪽은 종합 단조 쪽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찍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박 부품 업체로서의 기술 기반이 확보하게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되기 때문에 풍력 발전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시스템, 타워, 단조 제품들 이런 것들은 해외 수출을 통해서 지금 성장을 좀 해나간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풍력 발전을 좀 이해하는 부분에서 발전 단가 잠깐 짚고요. 에너지 발전 단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에너지 발전 원별로 킬로와트당 원자력은 64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력이 134원, 석유가 221원, LNG가 140원, 무연탄이 98원. 그러면 가장 저렴한 게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뭐가 문제냐면 부대 비용이라는 걸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보상 비용, 수처리 비용. 우리가 요번에 알았지만은 그 일본 원전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물을 퍼내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면 방사능을 폐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매몰해야 되고요. 이런 비용들이 지금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발전 원가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타 위험 비용.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위험 비용 이런 걸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64원이라고는 하지만 64원보다 훨씬 위쪽으로 봐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풍력 발전 단가는 얼마 정도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발전 단가는 발전기 건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100메가와트에서 이렇게 해갖고 해서 건설 비용 하니까 80원 정도가 나와요. 그 발전기 건설 비용이. 발전기 건설 비용이 80원 정도 나오고요. 유지 보수 비용이 한 1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 보수 비용은 뭐냐면 부품 교체, 그리고 인건비, 운전 비용, 고장 시 쉬는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쉬면은 못 돌아가니까 그게 그 풍력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발전은 경제성이 검증이 됐고요. 원자력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은 발전 단가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원전보다도 가격은 저렴하다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를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요번에는 이제, 요번 주는 풍력 1주차이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풍력 발전기라는 것은 먼저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가 있고요. 로터 블레이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날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날개 부분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22% 정도. 원가에서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22원 정도가 요 날개 만드는 데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타워가 이제 요 길게 형성된 막대. 요게 전체적인 비용에서 28%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국 SNC 같은 게 윈타워 만든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이거 100원짜리 만들면 28원은 동국 SNC 매출로 잡히겠죠. 이제 이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그 각 단계별로 얘네들이 이제 뭘 만드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하고 피치 시스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시스템하고 피치 시스템이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바람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면을 피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면을 피해서 이것이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게 요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피치 시스템은 바람에 대한 방향을 제어를 해가지고 바람을 흘려보내게 하는 거. 결국 요 시스템과 피치 시스템 자체는 바람의 어떤 방향을 통해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컨버터, 파워 컨버터. 보통 이제 말씀드렸을 때 뭐냐면 그 컨버터라는 게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건데 그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전류 형성이 직류가 되는 거를 교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컨버터가 필요한 거고요. 요것도 전체 매출 구조에서 한 4%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발전기. 예, 발전기 쪽이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금액을 좀 차지하는 부분 한 4% 정도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여기 좀 길게 나왔으면 좀 좋았는데 요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요 뒷부분에 나가면은 이제 발전기가 요쪽 정도에 들어가고요. 발전기를 연결해주는 라인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기어박스하고 발전기 그리고 요 시스템, 피치 시스템, 파워 컨버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쪽이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는 타워하고 로터 블레이드가 매출 비중에서는 거의 50% 정도를 장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 부분이 좀 차지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발전기는 좀 이렇게 형성됐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럼 어디 납품하느냐 그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풍력 발전 쪽에서 가장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어디냐를 좀 찾아봤을 때 이쪽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3메가와트 쪽 풍력 터빈 만드는 쪽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단지 업체들이 각각의 어떤 부분들에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태양광 그 풍력 발전 업체들이 뭐 하는 업체냐면은 풍력 발전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윈타워를 하는 애다. 아니면 노터 블레이드를 하는 쪽이다. 아니면 요 시스템을 만드는 애다. 피치 시스템을 만드는 애다. 이쪽에서 각각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전체를 묶는 게 아까 빅텐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쪽 좀 보겠습니다. 자, 해상풍력은 콘크리트 게이슨 타입하고 모노파일 타입하고 자켓 타입 그리고 부유식 타입 4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이가 각각이 뭐냐면 수심입니다. 수심이 얼마나 깊냐, 낮냐라는 얘기죠. 결국 태양광에서 그 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풍력 발전기를 바다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바다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고정을 시킬 거냐는 거죠. 어떤 형태로 고정을 시킨 건데 지금 콘크리트 케이슨 타입이라는 것은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콘크리트 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날개를 달아서 이걸 갖고 이용을 해서 이걸 연결을 해서 육상에다가 이 전기를 그대로 공급해주는 이런 거고 이거는 수심이 가장 낮은 쪽 그리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구조. 근데 수심이 낮은 쪽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모노파일 타입 요게 한 20m에서 수심 20m에서 한 3, 40m 요 정도까지를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아까 똑같이 요런 거를 해서 요런 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옆에 조금 더 수심이 깊으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해상 풍력 타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해상 풍력 타워를 설치해서 모노파일 타입으로 가는 거고요. 자켓 타입은 이거는 수심이 조금 더 깊은 겁니다. 수심이 조금 더 깊은 게 수심이 어느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냐면 요게 한 수심 80m까지 수심 80m까지 하는 거고 뭐 모양은 하여튼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유식 타입입니다. 이제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
이 V20 타입은 해상 9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어군의 형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은 바다로 보내면 되죠. 깊은 바다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해상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가장 좋은 구조인데 이거는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연구 중이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속도를 좀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 풍력이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콘크리트 케이스 타입하고 모노파일 타입 요 정도까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다 뭐냐면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초기 단계이고요. 이게 현재 형성을 하는 단계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게 풍력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풍력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주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개념적인 부분하고 풍력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풍력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갖고는 아직 먼 얘기고 미래의 한참 남은 얘기로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렇지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풍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보여드렸듯이 각 나라에서는 풍력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에너지원으로 일정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한 번 설치를 하면 쓸 수 있는 게 보통 20년에서 길게 쓰면 3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대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전하는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구조고요. 그리고 장비 교체 쪽도 그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경에 문제 없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이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된다면 풍력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 세계가 이제 풍력이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어느 비중까지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광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량이 많을 때는 항상 햇볕량이 적은 거고요. 햇볕량이 많을 때는 바람량이 적은 게 일반적인 어떤 자연의 구조라고 보신다면 풍력과 태양광이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떤 큰 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주 시간에 풍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풍력에 대한 흐름도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풍력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금 시장 환경들이 어떻고, 각 나라는 지금 어떤 단계로 투자를 하고 있고, 주로 어느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풍력 쪽이 앞으로 어떤 시장 형성을 할 것 같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가면서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끌어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풍력 3주차에는 사실 풍력 관련 종목들이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결국은 가장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좀 뭐가 있는지 결국 우리는 목적은 이론적인 걸 알려고 가는 게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놓고서 예를 들어서 태웅이다 그러면 태웅은 풍력의 발전기에 뭐를 하는 업체고 얘네들의 경쟁력은 뭐고 얘네들의 시장 규모는 어디고 얘네들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장을 좀 형성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하나씩 분석하면은 1주차, 2주차에 연구해놨던 것이 3주차에 가면 종목 분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풍력 2주차를 갖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